어머니는 다른 곳에서 아침 식탁을 정돈하고 가족들은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하늘이 폭발합니다. 흰 섬광이 방을 덮치고 그녀를 부엌 반대편으로 날려보냅니다. 벽은 없어지고 유리는 산산조각납니다. 그들의 모든 세상이 방금 바뀌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35만 주민에게는 일본 전쟁산업 중심지에서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8시 15분 도시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유이는 남편과 두 자녀를 위해 밥, 구운 생선, 국으로 아침을 준비합니다. 할아버지는 새벽에 정원을 돌보시다 머리 위로 큰 윙윙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히로시마는 여러 차례 폭격을 당했지만 가족이 도심에서 떨어져 살아 보통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날카로운 소음도 없고 단지 소수의 비행기들이 도심을 향해 날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짧은 정적 뒤 땅을 울리는 폭발이 집을 흔듭니다. 유이가 정신을 차리자 깨진 유리와 잔해에 둘러싸여 있고 뜨거운 공기와 온몸의 고통을 느낍니다. 귀에 이명이 울리고 아이들이 떠오릅니다. 유이는 집 안으로 달려가 쓰러진 남편 히로시를 봅니다. 그의 머리에선 피가 흐르고 그는 낮게 신음하며 팔꿈치로 몸을 일으킵니다. 유이는 계속 달리며 자네와 파편을 해치고 나아갑니다. 그녀는 아들 이치로의 방으로 달려가고 그가 놀랐지만 다치지 않은 것을 확인합니다. 몇 번의 다급한 순간 끝에 유이는 어린 딸 하나를 침대 뒤에 웅크리고 있는 채로 찾습니다. 하나는 극도의 공포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가족은 잠시 서로를 껴안으며 안도하지만 혼란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할아버지 지로가 떠오르며 다시 공포에 휩싸입니다. 유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유이는 가족과 살자고 했지만 그는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이후 그는 아이들을 돌보고 집과 정원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폭발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곳에 그가 있었습니다. 가족은 밖으로 나가다가 걸음을 멈춥니다. 히로시는 아이들을 보호하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지로는 정원에 엎드려 끔찍한 표정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유이는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필사적으로 깨우려 하지만 눈물이 흐릅니다. 지로는 깜짝 놀라며 숨을 헐떡이고 중얼거리며 깨어납니다. 하지만 살아있음에도 뭔가 이상합니다. 그의 눈은 멍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지로는 유이를 바라보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유이는 흐느끼며 울음이 목에 걸립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평선을 봅니다. 도시가 사라진 것만 인지하며 모든 것을 일으킨 존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압니다. 폭탄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은 생존과 죽음이 몇 초 차이였습니다. 히로시마 시청 검사관 켄지는 폭격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동료들은 소규모 비행기 편대를 신경 쓰지 않았지만 켄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켄지는 불안하게 사무실 방공에서 기다렸고 지금은 지하실 잔해에 파묻혀 있습니다. 켄지는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 애쓰며 귀가 울립니다. 곧 자신이 운 좋은 소수임을 깨닫고 폐허가 된 곳으로 나옵니다. 사무실 건물 대부분이 무너졌습니다. 켄지의 동료들은 불에 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습니다. 불에 탄 손이 그를 붙잡으려 하자 켄지는 놀라 뒤로 물러서고 그 손은 신음하며 바닥에 떨어집니다. 공기는 죽음과 파괴로 가득하고 불길이 퍼지며 건물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켄지는 이런 참혹한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켄지는 생존에 집중해 자신의 큰 부상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켄지의 오른쪽은 화상으로 짓물렀지만 바닥의 시신들에 비하면 그는 운이 좋은 편입니다.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은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켄지는 지금은 괜찮지만 곧 달라질 겁니다. 켄지의 귀에서는 심한 이명이 울리고 얼굴 옆으로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고막이 터져서 흐르는 피입니다. 켄지는 다시 듣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마지막 걱정거리입니다. 그의 주변은 공포로 가득하고 도시는 파괴되었습니다. 평범한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의 분노나 천체의 힘과 같아 지구에 이런 힘이 있을 리 없다고 켄지는 생각하지만 계속 움직입니다. 공기가 뜨겁고 무겁고 숨 쉴 때마다 배가 아픕니다. 켄지는 벗어나려 걷기 시작합니다. 켄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누구라도 말을 걸어 답을 얻을 사람을 찾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시신들 뿐입니다. 그가 지나던 랜드마크는 사라져 재와 돌더미만 남았습니다. 켄지는 참혹한 현장을 지나 도시를 떠납니다. 히로시마 전역에서 사람들은 안전을 바라며 행진합니다. 유이 가족은 운이 좋은 편입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지만 모두 다치거나 충격을 받은 상태이고 집도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가족은 히로시마 외곽에 있는 수많은 방공호 중 하나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유이와 히로시는 지로를 부축해야 합니다. 노인은 여전히 앞을 잘 못 보고 혼미한 상태이고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뒤따르며 황무지를 보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피소로 가는 길에 가족은 새로운 공포와 마주합니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 해답을 찾는 이들과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보다 더 심각해 보이기도 합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가 벗겨지고 날아다니는 유리 파편에 눈을 다쳐 붕대를 감은 이들도 있으며 도로 옆에는 시신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유이는 딸의 눈을 끔찍한 광경에서 가리려 합니다. 이제 그들은 일본 군인의 방공에서 길을 찾아야 하며 군인들은 사람들을 안내합니다. 평소에는 동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군인들이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그들은 허둥지둥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희생자들에게 호수로 물을 뿌립니다. 그들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모두에게 물을 뿌려야 한다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지롬과 쓰러집니다. 군인들이 노인을 둘러쌉니다. 유이와 가족은 다른 곳으로 안내되고 지로가 조용히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군인들은 마지막 기운이 빠진 지로의 몸을 들어 옮깁니다. 유이가 하늘 높이에서 아버지를 보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다이이치는 조종사이며 아주 뛰어난 조종사입니다. 그는 천황을 위해 30번이 넘는 임무를 수행했고 그 모든 임무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격추되었을 때도 가미카제 임무에 차출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지평선 너머에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커지는 공포 속에서 그는 자신의 동생이 저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이이치의 형은 그 도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 초기에 함선에서 복무하며 훈장을 받았지만 다이이치처럼 본질적으로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무직으로 돌아가 행복했지만 전쟁이 찾아왔고 이런 무기는 처음입니다. 라디오에서도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켄지의 눈은 잿더미 속을 헤치고 나아가면서 따갑게 타오릅니다. 공기는 두껍고 재와 먼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목은 마르고 거칠게 아픕니다. 그는 멈춰서 기침을 하며 진한 검은 액체를 토해냅니다. 그것은 피가 아닙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는 폭심지에 있었지만 이제 그의 몸 자체가 그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가 재난의 몇 안 되는 생존자인지 아니면 더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뿐인지 궁금합니다. 진실이 곧 드러나고 그는 원치 않아도 알게 될 겁니다. 결국 켄지는 짙은 안개 속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습니다. 방독면을 쓴 두 군인이 켄지를 발견해 붙잡아 끌고 갑니다. 곧 임시 방공호 야전 병원에 도착하고 다른 생존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중 켄지가 가장 상태가 좋았고 나머지는 심한 화상으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켄지는 군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이 괜찮을지 묻지만 군인들은 답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동료들도 모두 불안해합니다. 유이 가족은 대피소에서 지로를 조용히 애도하고 히로시는 이마에 새 붕대만 감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함께 있지만 오늘의 상처는 모두 드러나지 않습니다. 유이는 대피소 모두가 자신만큼 두려워한다는 걸 느낍니다. 구석의 노파는 일본이 신들의 가오를 잃었다고 중얼거리고 한 남자는 미국인들이 태양의 힘을 썼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다이치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공군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구조 임무를 돕기 위해 히로시마로 파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는 상관과 함께 생존자 수색을 해야 합니다. 많은 생존자는 기대하지 않지만 지휘부는 여전히 원인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치는 현장에 가까이 있어 기쁩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히로시마에서 멀리 사십니다. 두 형제는 서로 지키기로 약속했고 그는 이를 지킬 생각입니다. 다이치는 전쟁 중 많은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미군의 도쿄 폭격으로 도시가 폐허가 되고 많은 이들이 사망했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진앙지엔 아무것도 시신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멀어질수록 파괴는 약하지만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조사하면 이들 중 다수가 이미 오래전 사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참혹함 속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지휘관은 지하실을 확인해야 하며 가끔 생존자가 발견됩니다. 대부분 힘든 상태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반갑습니다. 다이치는 화상과 충격을 입은 두 젊은 여성을 방공으로 호송하라는 명령을 받고 걸을 때 땅만 보라고 합니다. 그는 그들이 발을 잘 디디고 참혹한 광경을 보지 않길 바랍니다. 방공에 도착하자 기적이 일어나고 그는 화상을 입고 초췌합니다. 다이치는 곧 켄지를 알아보고 두 사람은 포옹합니다. 다이치는 두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어머니께 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 둘 다 오늘 일어난 일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곧 다이치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 이 끔찍한 일을 복수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며칠이 몽롱하게 지나고 다이이치는 전장에 복귀합니다. 지휘관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번 참사의 책임이 미국인들에게 있다고 분명히 여기고 있으며 병사들에게 적과의 더욱 치열한 전투를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켄지는 며칠간 병원 침대에서 몽롱하게 지냅니다. 간호사들이 화상을 치료해도 열은 내리지 않고 구역질이 예고 없이 찾아와 화상보다 더 심합니다. 그는 잠 못 들 때 땀을 흘리며 구토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히로시마는 살아남았습니다. 적어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폭발 이후 처음으로 하늘이 조용해졌습니다. 사흘 후 250마일 떨어진 나가사키도 사라집니다. 한 번이면 자연현상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명확한 공격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 공격은 도시를 빠르게 파괴하고 생존자에게도 심각한 건강 피해를 남깁니다. 또 다른 공격도 예고 없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이치는 천황 항복 소식을 가장 먼저 듣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지휘관들은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지만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남자들은 불명예스럽게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지만 다이치는 자신이 느끼는 안도감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둘러싼 모든 젊은이들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미국인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1000개의 태양과도 같은 힘을 가진 폭탄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존자들에게는 더 긴 싸움이 남았습니다. 유이 가족은 집으로 돌아가 수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집은 이제 더 허전하게 느껴지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부재가 집안 구석구석에서 느껴집니다. 그들 중 누구도 공기 중 방사능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합니다. 유이가 부엌을 쓸고 있을 때 팔에 난 아픈 부위가 계속 신경 쓰입니다. 그녀는 긁다가 팔에 박힌 작은 유리 조각을 만집니다. 이는 그들이 살아남은 아픈 흔적입니다. 몇 주 후 켄지는 병원에서 퇴원합니다. 그의 열은 며칠 만에 내렸고 그는 회복되기 시작할 때쯤에야 나가사키에서 벌어진 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상은 치유 중이고 구역질도 거의 사라졌지만 그는 여전히 허약하며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지만 이웃들의 이상한 시선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히바쿠샤, 즉 원자폭탄 생존자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위험한지, 위험이 그를 따라온 건지 모릅니다. 진실은 서서히 드러나고 며칠간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공식 발표나 설명 없이 공기 오염 소문과 태양이 떨어졌다는 이야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 사람을 죽인다는 소문만 퍼지고 있습니다. 불길이 꺼진 후 몇 주가 지나 의사들과 관계자들 사이에 원자폭탄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퍼집니다. 이전과 다른 폭발 후에도 멈추지 않는 무기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상황을 이해할 때쯤 이미 많은 이들이 고열, 구토, 탈모 등으로 진실을 몸으로 느낍니다. 폭발에서 살아남았지만 며칠 뒤에 목숨을 잃은 이웃들. 히로시마는 한순간에 파괴된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하얗게 변한 뒤에도 오랫동안 그 참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과정이 궁금하다면 J.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관련 영상이나 이 영상을 시청해보세요.